자,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까지 전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포의 한 여자 자영업자가 한때는 가게를 4개쯤 하다가 지난 7일날 본인이 하던 사실상 문을 닫은 일식주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있던 원룸 방을 빼서 직원 월급 주고 버티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그래서 가게에 다녔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추모의 거리나 또 영안실을 방문을 하고 자기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인터뷰한 사람 결혼식에도 앞치마를 입고 왔는데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는데 이리 갈려 그랬느냐. 참 인정도 많고 사람이 좀 인품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점포 4개를 하다가 다 정리하고 하나만 남았는데 하루 매출 20만원도 안 돼서 그래서 같은 자영업자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게 너무 안타깝다 했고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힘들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줘서 감사하고 드릴 게 없어 미안하다.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수의 한 치킨집에 점주도 자살한 채 발견됐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부모와 지인에게 죄송하다. 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도 또 절망을 해서 기사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연봉 3천만 원도 감사한데 이런 일자리도 없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가 70%고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도 70%. 그래서 취업, 재산 정식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전혀 이렇게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문에 조선업이 요즘 호황이라는데 급여가 10년 전으로 후퇴해서 조선의 이 한국의 그래도 주요 기간 산업인데 4만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52시간 쇼크로 이 조선업에서는 장시간 연장 근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데 자, 이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기술자들이 다 생산 현장에서 떠나서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남은 자들은 그래도 조선소의 남은 자들은 잔업수당이 사라지자 투잡, 쓰리잡이 일상화되어 있고 떠난 자들은 일당 높은 건설이나 플랜트 업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선소에서 용접하고 밤에는 배달하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지금 인력들이 다 유출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고 최저임금이 올려도 이탈을 갖다 막는 데는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조선사의 사내협력사의 임금은 월 고정수당보다 시급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기본 시급의 1.5배 수준인 잔업특권이 많아서 부족한 이 월급을 메우는 임금 구조인데 52시간이 되다 보니까 다들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해 문가리의 아들 문준용이가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작업비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주 시립미술관 측은 개관 5주년 기념전을 맞아 미디어 아트 작가인 이 문준용을 초청 작가로 선정하고 작가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지자체 예산 1,5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내용이 보도되자 문준용이가 지 페이스북에 전시회 한 번 할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야도 삐뚤어져서 수습이 불가능한 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준용이는 이에 앞서서 1,400만 원 한 번 받고 3,000만 원 받고 6,900만 원 한 번 받고 또 1,500만 원을 받는 놀라운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이 국민들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바늘구멍 일자리에 부동산은 연일 폭동. 일하면 뭐하나고 한탄이 지금 청년들 좌절을 부르는 암울한 사회 속에서 나오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 환경도 묘한데 눈높이 맞는 직장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평생 직장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응답자도 65%다. 이대로면 구직 포기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나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뉴스들 중에 제일 큰 게 부동산 폭등했다. 24.7%.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세금 부담, 코로나 확산, 주식 투자 열풍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언론들은 기껏해야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노동 유연화를 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혁명20이라고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고령층 절반인 762만 명이 연금이 무일푼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고시원에 기거하는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빈곤율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고시원 보고서 거처 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에 사는 15만 5,379가구의 46.6%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고시원에 사는데, 저렴한 임대료가 아니고는 여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도, 벌 수 있는 돈도 없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한다는 거예요. 노인은 대부분 퇴직 후에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연금 수령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받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나라의 55세부터 79세 고령층 1476만 6천 명 가운데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절반 정도인 762만 2천 명에 달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99년 4월부터 적용이 되어서 현재 고령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국민 적용이 99년에 되었어요. 연금을 받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긴 어려운데, 국민연금 51세부터 60세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납이 가능한 사람은 8.41%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3.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나 G5 국가 같은 경우에는 70%가량 소득 대체율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가 높기만 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서울의 전세가 사라지고 8월에 월세 반전세 포함해서 총 월세 계약이 39%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는 줄고 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아파트 세입자가 월세살이가 가속화되고 서울 월세는 1년 전보다 7%가 늘어났다. 전세값이 뛰면서 월세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원짜리 송파 아파트 국민주택 84평방미터가요. 월세가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1년 새 이게 월세가 35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84평방미터면 한 25평보다 조금 더 되잖아요. 전용이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350만원을 월세로 내게 되면 그것도 보증금 1억에다가요. 남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평균 월세가 51만원, 투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91만원. 그런데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서울시 안에서 노인 인구의 9%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살고요. 자, 그래서 입주 조건이 복잡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월세가 제일 싼 고시촌으로 내몰리는데, 고시촌이 우울증, 고독사, 감염병 등에 취약하게 하고 노인들이 살기에는 햇빛도 안 들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으로 이 돌연사, 고독사를 하기 딱 좋은 그런 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이
갈 곳 없는 노인이 모이는 백발의 고시원. 요즘에 노인들이 대부분이네요. 서울 고시원 거주자 42%가 50대 이상. 보증금은 없고 월세가 저렴해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되는데 대부분 비좁고 창문이 없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평균 면적이 2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시의 외딴 섬이고 이 고시원을 떠나서는 더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증금이 월에 25에서 40만 원에 서울시 한복판에 숙소가 여기 말고는 없고 무료 급식소나 지원단체가 도심에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이 고시원이 기초 생필품이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또 청년 때 이 혼자 살아오다 몸에 이제 병이 들고 모은 돈이 없어서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언론에 보면 2년째 텅 빈 대학가, 18년 터줏대감 카페도 못 버티고 폐업을 결정했다. 그래서 대학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로 명륜동 성대 앞에 카페 사장이 지금 2003년부터 해서 월 매출 1000만 원, 1200만 원의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1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뜯은 이 골목인 샤로스 길이라고 서울대 앞에 있는 그 상권도 지금 그야말로 다 무너졌고, 고려대 안암 상권도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는 자영업자가 40%가 되는데 매출의 감소, 임대료 인건비,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을 고민한다. 그래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영업 손실 보상을 확대해라, 임대료 지원을 해라, 대출 상환 만기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포에 이 맥주집을 운영하고 자기가 하던 그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분은요, 원룸까지 빼가지고 마지막 월급을 주고 떠났는데 평소에 연차를 줄 정도로 직원을 챙기고 또 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선행도 해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주변의 이웃들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람을 도움을 거쳐간 사람 중에 안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죽어라 고생만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서울 시내에 또 암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빌라를 샀는데, 이제 아파트가 비싸니까 빌라를 샀는데 이 빌라가 현금 청산 대상이 돼서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이 빌라 샀다가 현금 청산을 당한 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 빌라를 샀던 사람들이 지금 현금 청산을 당해서 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약금을 걸고 있었는데 잔금을 치르자니 향후 시세보다도 못한 감정평가에게 집을 뺏길 판이고, 계약을 파기하자니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가 구축이지만은 깔끔하고 살기 좋아서 매수를 결정했는데 계약금을 떼이거나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들, 청년들이 이제 희망을 상실하고 부동산 폭등, 주식 투기를 보면서 좋은데 취직할 가능성도 없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한 자영업자가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월세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은 고시원으로 몰려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이래도 안 망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꼬라지를 보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동지여